음란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한 동갑내기에 엉뚱하고 통통 튀는 더맨더머 방송. 성소수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차지만 툭툭 터지는 시원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콤살벌한 신PD와 섹시 발랄한 여자의 SM과 키어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중하고 진솔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온 에어.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제 새롭게 진행을 맡은 신PD 여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 개편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일단은 9화 10화는 올려드리기로 해서 이렇게 네.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왔어요. 네, 이제 4월도 지나가고 5월달이 되었네요. 아, 벌써. 그러니까 이제 슬슬 봄 날씨에서 이제 초여름 날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진짜 막 옷차림이 되게 난감하잖아요. 이렇게 막 맞아요. 너무 얇게 입으면 저녁에 또 해졌을 때 춥고, 그렇다고 따뜻하게 입으면 낮에는 덥고.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얇게 옷을 이제 입으시고 이제 네. 뭐 저녁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나 후드 집업 같이 이제 걸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걸 좀 챙겨 다니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짐이지만 근데 짐인데, 네, 오늘 제가 밖에 나갔다 왔어요. 네,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부럽다. 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읍성 쪽을 갔다 왔는데, 네, 근데 막 날이 네,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옷을 반팔을 입었는데 전혀 춥지가 않고 음, 덥더라고요. 아, 올해는 좀 이상하게 여름이 좀 일찍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매년 여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긴 하죠.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예.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럼요. 하여튼 이제 5월 됐으니까 이제 쉬는 날도 많죠? 응, 이번에 네. 임시공휴일로 정해져서 네. 쫙 쉬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보통 이제 뭐 샌드위치 휴일이라고 하죠. 네. 황금 연휴. 네. 부럽다. 나도 쉬고 싶다. 저는 쉽니다. 황금 연휴 그 황금을 제가 누립니다. 부럽네요. 그래요. 그쵸? 너무 가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네.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9화 1부는 네. 어떤 주제인가요? 자, LGBT의 L이죠. L. 응. 에로? L. 에로? 진짜 누가 은큼한 여자 아니랄까봐 네, 미치겠다. 나 좀 은큼하잖아요. 그래요? 네. 에로가 아니라 레즈비언이죠. 이제 고아 시판은 우리가 이제 레즈비언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 네. 우리 여제님께서 벌써 음란마귀가 막 이렇게. 제가 좀, 제 이름이 은큼함이다 보니 자꾸 음란마귀가 접신을. 네. 청취자분들,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넘어가죠. 네, 지난 7화, 8화에는 이제 G, 네. 이 게이분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9화에서는 먼저 레즈비언의 정의와 편견과 인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제 저희는 먼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레즈비언은 이제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죠. 네. 네. 성별이 여성이면서 같은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좀, 뭐, 흔히 줄여서 우리는 레즈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 레즈비언들은 이 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L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앞선 7화 1부에서도 게이라는 네. 단어가 남자랑 남자 또는 여자와 네. 여자, 커플을 둘 다 포함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여자가 나 게이야 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건 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일본에서는 네, 이 레즈라는 단어가 이제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네, 난다고 네. 사람들이 보통 비연이라고 칭하기도 한대요. 음, 이거는 저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좀, 뭐야. 솔직히 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죠. 어, 맞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제 커플에서는 흔히 남성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제 부치, 그리고 여성 부치. 역할을 이제 좀 하는 쪽은 페미라고 많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는 있는데, 네. 근데 뭐 실제 여성 동성애자 이분들은 사회에서는 뭐 뭐 이성애적의 성역할이다 네. 하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분들 이제 얘기할 때도 네. 이제 뭐 바텀처럼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또 뭐 섹스가 무슨 역할극도 아니고, 음, 솔직히. 음. 그 주도하는 쪽이 뭐 남성이라는 자체가, 이것 자체는 이제 차별적 발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레즈비언 커플은 둘 다 여자지 뭐 음, 어느 한쪽이 남자다 뭐 여자다 뭐 음.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여성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쵸. 음. 뭐 단순히 이성의 뭐 놀이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맞아요. 동성애자가. 이 현실의 레즈비언은 또 이 남성 동성애자만큼 존재감이 크지 않잖아요. 네, 당장 뭐 광고, 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만 봐도 네, 레즈비언이 다뤄지는 비율은 게이에 비해서 적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이건 좀 음, 아직 레즈비언들은 이제 커밍아웃을 했을 때 네, 이 게이들보다 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좀 독신으로 살아요. 나 여자 독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외부에서 너 빨리 시집 가라. 네, 빨리 시집 가서 애 낳아라. 이런 외부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음, 또 아직까지도 이제 이 네, 남성보다 여성이 네. 사회적 압박을 막 받잖아요. 뭐 애기 가지면 회사를 음, 그만둬라. 맞아요. 육아휴직을 왜 이렇게 오래 쉬냐. 맞아요.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음, 본인을 막 이렇게 숨기려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게 음, 아닐까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네, 여자가 좀, 나 진짜, 이제 마음을 우러러 담아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딱, 나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네, 그냥, 그래, 얘는 그냥 잠깐 혼란이 있는 거야. 음, 잠깐 성적 혼란이 겪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지? 이제 저도 한 가지 이렇게 빗대서 얘기해 드리면은, 음,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뭐 레즈바, 게이바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근데, 게이바는 솔직히 여성분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요. 부분 어, 여자가 출입 금지된 이제 곳이 있는데, 네, 근데 반대로 레즈바는 네, 남성 출입이 거의 다 불가능해요. 음, 그만큼 좀 여성분들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고, 남성 혐오자분들도 너무나 많고, 음, 그리고 이게 좀 너무 그런 거죠.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더라도 음, 아직까지는 이제 게이분들보다 레즈분들이 좀 더 감성적인 거일 수도 있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숨김이 좀 더 아직까지는 더 있지 않을까. 강하다. 그래도 뭐 이제는 점점 여성 동성애자들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인식도가 올라가고 있는 편이라고 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다행이죠. 네, 완전 다행이에요. 네, 네, 하지만 이제 현 한국 사회에서는
네.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건 모든 성소수자분들에 대해서 다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제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 오해들이 네. 대부분은 이제 사회에서 네.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오해만 생기고, 편견만 맞아. 생기고, 음. 그리고 동성애자들 또 사회적 편견과 배척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막, 우리 뭐 해요?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대부분 이제 음지에서 연애를 하는데 네. 기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숨어서 좀,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음. 그래도 네. 다행인 건 이 네. 최근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네. 인식이 널리 퍼져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정말 네. 조금씩 편견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음.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편견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편견들과 오해 때문에 게이 또는 이제 레즈비언 등 이제 성소수자분들이 서럽다고 하죠. 네, 맞아요. 사실 우리들도 느끼고 있는 거고. 음, 음. 그래서 뭐 여성은 물론 남성의 성폭행이나 성폭력 이제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서 네, 이 게이와 레즈비언 등 이제 성소수자들이 성폭력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곳이 이제 집계한 그거를 봤는데 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총 상담을 한 건수가 1,399건이나 되고요. 와, 이 중에 26건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이제 접수됐다고 해요. 와,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신기한 건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한 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트랜스젠더 분들이었다고 해요. 와. 이게 네, 이렇게 딱 그냥 수치로 보면 네, 뭐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만큼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테두리에 이 음,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 동성애자분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는 음.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어, 왜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거 하고 하면은 요새는 그나마 좀 많이 신고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선뜻 뭐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신고가 어려운 부분도 많죠. 음. 그쵸. 음. 그래가지고 이 한국 LGBTI 이 사회적 욕구 조사 최종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312명 중에서 네, 차별이나 폭력 경험은 41.5%이나 네. 신고를 한 대상은 고작 5.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쵸. 이게 문제야. 음. 음. 그래서 이제 네, 물어보잖아요.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도움을 네,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 이유가 네, 나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 네, 그 다음으로 뭐 신고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음, 가 그 다음이었고 네, 또한 뭐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요. 음,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이제 보복성이 네, 두려워서요. 이 음. 순서대로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쵸. 뭐, 이런 분들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제 좀 사회에서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손을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제
비행청소년분들 뭐 하시거나 청소년 이런 쉼터 같은 게 많이 요새는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것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네,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이 나아지겠죠.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완전. 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네. 이 게이 레즈비언은 목숨을 걸어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다고 해요. 왜요? 이 기사 내용 중에 네. 불법,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79개국 네. 또는 사형,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10개국, 음, 증오 살해 피해자, 중남미 770명, 음, 브라질 1341명, 네. 스페인 시민 88%가 수용, 네. 독일의 87%, 미국의 60%, 일본의 54%, 한국의 39%, 네. 세계 인구 1억 7,500만 명, 네. 미국 인구의 3.5%, 즉 900만 명, 음, 영국 의회 의원 4.9%, 즉 음, 32명. 음. 왜 이제 여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뭘 가리키는지 눈치챌 만한 분들은 왠지 했을 수도 있고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만큼 외진 곳이라는 뜻이죠. 네, 음, 모두 이제 LGBT를 나타내는 수치들이었는데요. 네, 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뜻하는 이 LGBT는 1992년 이제 그쯤 무렵에 미국 언론이 쓰고부터 이제 사회에서 굳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핵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 네, 세계 최대 이제 무슬림 국가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네, 요즘 정치, 종교, 언론이 네, 완전 떼거리로 나서서 그 LGBT를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면서 네.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지난 1월 말 네, 보수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LGBT 학생들을 돕던 네, 인도네시아 대학의 지원 그룹과 성별연구자원센터, 즉 네, SGRC라는 곳을 공격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논란이 생기자마자 최고 입법, 그러니까 법을 뭐 네, 정해주는 그런 최고 입법기관이 이 국민협의회 의장, 뭐 그쵸. 이름 되게 이상해요. 줄기플리 하산. 네, 줄기플리 하산이 네, 인도네시아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네, 동성애를 금지하자며 음, 정치판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곧장 영국이슬 고등학교 장관이 무하마드 나시르가 도덕을 타락시킨 LGBT를 대학에서 몰아내겠다고 이제 어머, 달려들었고, 어머. 네, 그리고 문화기초 교육장관인 아니스 바스웨단이 네. LGBT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고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다고 와. 말하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월에 음, 들어서는 네, 이 인도네시아 율법자위원회, 네, 왜 이렇게 어렵니? 이 네, MUI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네, 의장인 이제 마루프 아미니, 네, 종교, 문화, 도덕적으로 정상이 아닌 네, LGBT 인권을 외치는 단체에 음, 이 무슬립 가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종교가 네, 끼어들게 됐고요. 네, 이제 정부는 뭐 라인, 왓츠앱,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네, 미디어에서 네,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모티콘 사용도 금지를 했고, 네,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네, KPI는 네, 아동 청소년 보호를 내걸고 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LGBT 추방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찰은 또 자가르타 도심에 샌마라 호텔을 덮쳐 LGBT 워크숍을 깨뜨렸고, 이제 그쯤에 행정관료 개혁 장관이신 그 유디 크리스 난디가 동성애자는 공무원에 안 어울린다. 와, 관료 자리도 못 준다며 와, 정부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고요, 또. 대박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 너무 어렵다. 부통령이 유습 갈란을, 아, 나, 나 안 하고 싶어, 외국. 웃지 마요. 계속해요. 네, 이제 부통령이 유속 갈라는 됐다.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UNDP를 향해 인도네시아 LGBT들한테 자원 지원을 어머, 하지 마라고 다그쳤다고 하고요. 또 2월 말로 접어들면서 이 인도네시아 정신과 의사협회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정신적 문제고 성전환자는 질환이다. 어머. 라고 막 이제 거들면서 이제 거들고 나서 판을 더 어지럽혔으며 이제 기어이 국방장관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오. 아휴, 그리고 음, 또 이 음, 리아미자드 리아쿠드라는 사람이 네, LGBT 운동은 네, 외세가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네, 한 나라의 주권을 갉아먹는 교묘한 대리전이라며 음, LGBT를 향해 핵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고 적개심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현재 이 LGBT를 향한 공세는 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족자카르타에서 성전환자들한테 종교를 가르쳐온 알파타 이슬람 학교가 네, 이슬람 지하드 전선 IJF 같은 강경파들의 협박을 받아서 협박까지 했네. 협박을 아휴, 받아서 네, 이제 네. 문을 닫게 됐고 이제 경찰은 곳곳에서 LGBT를 지원하는 사회운동가들의 합법 시위를 막아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종교 언론들이 LGBT 학생들을 돕던 단체들도 공격을 이제 했는데요. 그 이유가 청소년한테 위험한 비정상이라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 상징 이모티콘도 금지시켰으면서 군부와 무슬림 쪽에 기대선 미도도 대통령의 정치쇼를 의심하며 손쉬운 이제 소수 LGBT를 제물 삼아 그의 이제 극우민족주의의 이제 그거죠. 제2막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쩌 음, 게 이제 수치로 따지자면 어림잡아 음, 대략 700만 정도의 LGBT를 지닌 이 인도네시아는 네, 1982년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게이 권리를 내세운 단체들이 등장을 했고요. 네, 1993년부터 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해 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슬람 법인 샤리아를 통해 네. 2014년부터 동성애자를 징역형과 태형으로 다스리는 아체나 수마트라 남부 빨렘방을 어려워. 네, 빨렘방. 빨렘방을 빼고 나면 네. 그렇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003년 동성애를 불법화 시도하기는 했으나 네. 의회에서 불결된 뒤에 여태껏 법전 논란만큼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어, 뭐 그렇다고 헌법에 성적 자유를 명시했다거나 또 형법이 LGBT를 보호해준다는 뜻은 아니죠. 네, 그리고 그쵸. 게다가 이제 사회법과 달리 이슬람 관습법은 여전히 LGBT를 중범죄로 낙인시켜 있고, 네. 또 흔히 동성애자들이 입 닥치면 안전하다. 어머. 뭐 이런 식으로 말해 왔듯이 이제 인도네시아 LGBT는 공포 속에
이제 자유를 누려온 셈이죠. 이 네, 무슬림 사회 가운데 가장 관용적이고 좀 네, 온건한 문화를 지녔다고 네, 자타가 인정해온 이 인도네시아이지만 네, LGBT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음, 이 80%에 이르는 이 시민이 네, 동성애자와 이웃하기를 꺼리고 네, 오직 3%의 시민이 LGBT를 수용한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음,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음, 이 LGBT는 그 밖의 사람들로 네, 차별을 받아왔다고 하는 거죠. 저, 그래서 이 LGBT를 부르는 말부터가 그렇다는데요. 이 성전환자를 뜻하는 와리아나 네, 레즈비언을 가리치는 레스비처럼 네, 이 개념을 딴 말도 없진 않지만 네, 흔히 게이는 여자 같은 사내니 여자 네, 흉내를 내는 자란 뜻을 지닌 번종이나 네, 반찌 같은 말로 얕잡아 불러왔다고 합니다. 아휴, 아유, 참, 이게 잠깐 이제 쭉 정리해드리면은, 그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본인들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음, 힘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소수자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네, 사실 이게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많죠. 그쵸. 음,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무슨 죄냐 이거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거든, 딱히. 음, 아니, 싫어할 순 있어. 근데 그럼요. 이거를 참 너무 왜 정치나 그런 데까지 이용을 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지. 우리의 죄라고 음, 말한다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거? 그렇지. 그게 제일 서글픈 건데.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주의다, 뭐, 뭐야, 이제 공산주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내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어딜 봐서 민주주의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차별은 폭력으로도 나타났다고 해요. 음, 폭력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하죠. 나빠요.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마다 1천여 건에 이르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이 LGBT를 괴롭혀 왔다고 확인한 바 있고요. 네. 2012년엔 동성애자 이제 3명이 살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이건 범죄야. 완전. 이건 범죄야. 그럼요. 그리고 그동안 LGBT 증오 사례로 악명을 떨친 중남미나 중동처럼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성적 정체성에 따른 선택을 놓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와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절대 뭐 인도네시아라서 어디라서가 아니라 모두 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어느 나라건. 어. 어느 근데 이게 좀, 나라건. 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쵸. 어, 뭐, 꼭 성소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좀 이런 억울함도 있다 이거죠, 저희는. 아니, 저희는 그냥 한 음, 나라로 확대를 하고 음, 대상을 전체에서 성소수자들로 확대한 것뿐입니다. 그냥 네. 그런 거죠. 저, 그렇기 때문에 이 LGBT는 매우 약한 소수들입니다. 이 소수들로서 사회와 가족한테도 차별을 네, 받아왔는데요. 네, 이 모두가 LGBT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네, 의무가 있다라는 네, 국가인권위원회 무하마드 누르코이론의 외침은 네, 이 LGBT를 배척하려는 이 광기들에 묻혀 울림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이 인권 단체들이 대통령 조코 위도도한테 공개 편지까지 보냈으나 네, 그에 따른 한마디 대꾸도 없으며 네. 2달 가까이
응, 우리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켜줘라 라고 난리를 네. 치고 있지만 위도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이제 치는 이유가 위도드의 정치쇼를 의심하는 까닭인데요. 네. 위도드는 독자적 이제 세력 없이 메가티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투쟁당에 올라타서 2014년에 말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당 안팎으로 지지 세력이 필요했던 음, 이 위도드는 음. 자카르타 시장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그 뒤를 보면은 뒤를 받쳐준 시민사회 대신 전통적 두 권력 측인 군부와 무슬림 쪽에 손을 내밀었고 아이고. 또 위도도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불법 고기잡이 방류를 내걸고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이제 붙잡은 베트남 어선 폭파 장면 생중계로 내보냈다고 해요. 근데 또 음. 문제는 이에 사람들이 열광했고요. 어, 그 반응에 힘을 네, 입은 이 언론이 네, 툭 하면 불법 외국어선 폭파 장면을 실어 날랐고요. 네,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앞세운 이 정치쇼 네, 제1막 1장에 올랐던 겁니다. 저, 이 대통령 위도도는 네, 2015년 1월부터 네덜란드 사람을 비롯한 외국인 사형수들을 줄줄이 네, 총살을 하면서 이 아이고, 네, 2015년 한 해 내내, 1년 내내 세상을 흔들어 음, 놓았고 네. 인도네시아의 법치를 네. 내건 제1막 2장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위도드가 자카르타 시장 시절 이제 풍겼던 민주 챔피언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고약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꽈리를 들었다고 이제 꽈리를 틀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대사에서 이제 외세니 사형은 군부와 무슬림 세력들이 들고 다녔던 극우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무기였는데 그 음, 두 권력이 1965년에서 1966년 사이 어, 빨갱이 방멸을 내걸고 50에서 300만 시민을 학살했던 주범이어서 위도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부터 군부와 무슬림 세력들 이 만발이 세진 건 우연이 또 아니었던 거죠. 음, 네, 그쵸. 네, 네, 그렇다면 이 위도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음, 2016년이 되면서 이 위도도는 제2막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음, 그게 이번 LGBT 공격을 눈여겨보는 까닭이 된 거고요. 이 음, LGBT를 쪼아대는 장관이란 자들, 이 말 네, 속에는 인도네시아의 문화, 외국과 네, 다른 문화, 외국의 네, 대리전 같은 공통 핵심어가 숨어 있는데요. 네, 이는 본질적으로 제1막과 똑같은 민족주의를 바탕에 깔고 네.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내건 제2막 1장이 올랐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던 제1막에 비해 제2막에서는 국내로 눈길을 돌려 아주 손쉬운 상대인 소수 LGBT를 제물로 삼았다는 게 좀 다를 뿐이고 네, 제2막 1장이 어디로 칠지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지만 네, 제2막 2장의 결말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수 박해를 바탕으로 깐 정치쇼를 이제 이쯤에 접지 않는다면 그 그렇다면, 주인공은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음, 그래서 이게 현대극의 기본 10개고, 극우 민주주의가 시민사회 저항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제 그 인도네시아 현대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음, 1998년도 수아르토 독재를 쫓아내고부터 네, 요즘처럼 이제 정치, 종교, 언론이 대놓고 소수를 이렇게 짓밟은 적이 없었고, 그 네, 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언론이 대거리를 하는 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작동해 왔는데,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가 무너졌을 때 인도네시아에는 사회적 광기를 막을 방법이나 제도란 게 없기 네.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의 오늘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까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있든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한 거 보면은, 이처럼 성소수자들을 무기로 삼고 재물로 삼아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국가들 때문에 선량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소수자들이 피해를 입고 네. 점점 더 음지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음, 점점 그냥 왜 커밍아웃 안 해? 왜 자꾸 음지로 숨어?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음지로 숨게끔 음.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게 뭐 단순히 성소수자분들의 마음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음, 이게 또 정치도 있고 이제 사회적이라는 거지. 사회적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커밍아웃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나 같아도 음, 나 뭐 게이야 레즈비언이야 나 성소수자야 이렇게 말하면 총살 당하는데 누가 얘기하겠어. 나 같아도 얘기 안 하지.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네. 네, 그래도 그만큼 많이 욕 먹으니까, 막 뒤에서 어, 눈치 주고 수근수근대고. 그런 게 많으니까. 아, 이거를 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지. 적어도 우리는 이해는 못할 망정 음, 욕은 하지 말자. 그쵸.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달라 이거지. 그쵸. 손가락질만 하지 마라. 음, 음, 그 정도도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쩌겠어. 나중에 되면 또 네, 괜찮아지겠죠. 그쵸. 근데 어떻게 오늘 이 레즈비언의 사회적 인식을 얘기를 하다가 네, 다른 나라지만 성소수자들의 네. 박해까지 보게 되셨는데요.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아프고 좀 짠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어, 사실 화도 나요. 음, 솔직히 좀 안타까우면서도 화도 나고, 근데 힘이 없네요. 돈 없고 빼먹고 힘없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도,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도 좀 그거에 동조하지 말자라는 거지. 음, 그쵸. 어,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뭐 네, 응원은 못 해줘도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만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걸 그쵸. 거예요.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음, 변할 것이고, 또 그거죠. 음, 나 할 말 까먹었어, 이제. 끝내자. 네.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음. 네,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이제 레즈비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화도 우리 이제 레즈비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좀 성소수자분들이, 좀 고충이나 그런 걸 좀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래요. 네. 음. 자, 그러면 주특기죠. 급 끝내기.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9화 1번을 이만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신PD. 여대였습니다. 네, 다음 화에서 봐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에스인가 퀴어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중하고 진솔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달콤살벌한 신PD와 섹시 발랄한 여대였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방송 들으러 온다.